차가 막 지나가면 막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는 오지는 못했어요. 저는 61세고요. 저 개인업도 하면서 요즘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서 다른 회사 일들도 좀 봐주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비뇨기과를 찾아갔어요. 그때 당장 통증은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전립선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수지 검사를 비롯해가지고 혈액 검사, 초음파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실험 결과를 놓고 나중에 보더니 세균은 없는데 전립선염인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항생제를 한 5, 6주간인가 10주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먹었죠. 먹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큰 통증은 없었어요.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통증이 이제 수반이 되면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되는 절박뇨, 긴박뇨 이런 거가 이제 되고 야간뇨도 시작이 되더라고요. 통증이 이제 점점 심해졌고 국내 약 10여 곳의 병원들을 전전을 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처음에는 더 큰 곳을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병원을 2곳을 다녔어요. 한 1년 동안. 근데 똑같은 그런 검사들을 해보고 똑같이 세균은 없는데 전립선염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생제를 또 그렇게 투여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명망 있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번에는 낫겠지 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죠. 근데 통증은 약 먹고서 한 하루 이틀 좋아지고 또다시 통증이 시작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더 피폐해지는데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근데 이제 방광까지 아프고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전립선염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혹시나 내가 항문 쪽이나 대장 쪽, 그 다음에 요도 전체와 요도 끝에도 찌릿찌릿하고 통증이 있었고 고환 밑에 쪽도 굉장히 아팠었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나 대장암이나 직장암이 아닌가 싶어서 대장학문과도 국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국가지정병원도 2군데를 이쪽 저쪽을 번갈아 가면서 다녀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선생님 깨끗한데요? 이거는 신경이나 뭐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신경 쪽을 치료하는 쪽도 또 가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 이건 미치겠더라고요. 일은 해야 되겠고 통증은 계속 있고 통증의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었냐면 가장 큰 통증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10이라고 봤을 때 제일 통증이 크게 올라온 거가 8, 9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처음에는 잠잘 땐 통증을 잊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낮에뿐만이 아니라 잠잘 때도 통증이 계속 느껴지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그리고 통증은 있고 그래서 또 화장실에 가면 한 30분이나 1시간마다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가게 되고 근데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은 불에 달군 그 젓가락을 대장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음경 쪽으로 집어넣고 고환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꽂고 다니는 것 같은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해도 그 통증은 아무도 모르죠. 그 병원에를 가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저는 제대로 된 대학병원, TV에 나오는 명의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5, 6년 동안을 이제 다 그런 치료를 하다가 어떤 때는 이제 어떤 충동까지 있냐면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이 계속 되니까 차가 막 지나가면 막 뛰어들고 싶더라고요. 강을 지나가면 강물에 이렇게 막 몸도 던지고 싶고 하여튼 나쁜 생각들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한의원을 찾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고 양방 명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의사분들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의사님들이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 뭘 아시겠냐고 그런 전공도 안 하시고 그 양의에서 못 고치는 걸 한방에서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런 박사님이시고 유명한 분들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믿고서 그랬는데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봐도 치료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이제 잡은 거죠. 죄송해요. 제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는 오지는 못했어요. 이제 박사님을 만나 뵀는데 이제 증상을 들어보시더니 2가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가지 다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전립선염이 있으신 것 같고 방광염이 있으신 것 같으시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립선염은 쉽게 치료를 하니 전립선염을 치료를 하시고 방광염은 좀 시간이 걸리니 그 다음 방광염을 공략을 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는 몇 년을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분들을 다 찾아봐 다녔는데 전립선은 쉽게 치료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전립선염 치료를 먼저 하자고 해서 한 달 지났는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2달 지났는데 약간의 미세한 차도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차도가 없었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지냈을 텐데 약간의 미세한 차도가 느껴져서 그 다음에 이제 3달째 약을 먹었는데 깊은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박사님을 만나뵀더니 그러면 방광 치료를 시작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3달 전립선염 약을 먹고 방광염 약을 지금 5개월째 먹었는데 방광염 약을 먹고 나서 이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통증이 이제 10이라고 기준을 하면 2, 3 정도까지 떨어졌었고요. 한 3, 4개월 전에는 걷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걸으면서 울리면서 통증이 더 막 증폭되고 계속 확인이 되니까 걷지를 못했었는데 한 2달여 전부터는 이제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통증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조금 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보고 완치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양방을 무시하지 않고 양방도 꼭 수술이라든지 처치라든지 방생제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관련된 이 질환에 있어서만큼은 한방 치료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이면 100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양방 치료는 일단은 나중에 받으시고 한방 치료, 특히 한방 중에서도 제가 여기 일중하고 무슨 조그마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먼저 받아보시고 양방 치료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한방 치료는 하루 이틀에 치료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면서 그걸 희망으로 갖고 점점 시간을 지내면서 몇 개월 이렇게 치료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통증이 줄어들고 놀랬던 게 박사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방광염, 전립선염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이 양반 이게 맞는 소린가? 이게 과잉 치료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 완치라는 단어가 저한테 많이 꽂히고 있어요. 아, 가능하겠다. 저를 보고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질병은 모르겠어요. 저는 병 없이 살았던 사람이라 이게 이렇게 무섭고 정말 나쁜 생각까지 계속 갖고 살아갈 정도로 생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질병인 줄은 몰랐어요. 암이나 이런 질병들만이 굉장하고 무서운 건 줄 알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이런 질병들이 너무 힘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가 참 감사하고 국내 이런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이런 거를 모르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 손 원장님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면 한번 업어드리고 싶어요.